오늘은 깨달음의 칠각지 일곱 번째 마지막 평정각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평정각지라는 말은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란 뜻이에요. 요 들어오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 두 개 할게요. 다음 중에서 더 유익한 사고는 어느 건가요? 1번 부정적 사고, 2번 긍정적 사고. 어느 게 더 유익한 사고예요? 2번? 그게 아니고 둘 다 유익한 사고예요. 부정적인 사고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는 뭔가 창조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영 선생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난다 그래서 좌익, 우익. 그러니까 새 날개가 좌익, 우익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좌익적 사고, 우익적 사고,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우익적 사고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우익적 사고의 특징은 뭐예요? 우익적 사고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활 안전, 이런 거를 굉장히 챙기는 거예요. 좌익적 사고는 뭐예요? 이거는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거,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좀 더 창조적인 사고, 그렇게 해서 이 부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는 둘 다 유익한 사고예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느 걸 선택할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에 꽂혀 사는 거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다음 중 더 수승한 사고는 긍정적 사고하고 평정한 사고,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수승한 사고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수승해요? 이거는 평정한 사고가 더 수승한 사고예요. 부정, 긍정은 지속적 차이라고 하면 평정한 사고는 그 차원을 달리한 사고여서 평정한 사고는 더 수승한 사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평정한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평정한 마음 상태는 음, 마음에 흔들림도 없고 음, 편안하면서도 음, 정적이고 음, 평온하면서 정적인 상태. 음, 평온함도 정적이고 흔들림이 없다. 네, 예, 맞아요. 평정한 마음 상태는 보통 흔들림이 없는 마음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것도 흔들리지 않고, 싫은 것도 흔들리지 않고. 자, 봅시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 이거는 빨리요. 우베카라는 말에서 막 나온 거예요. 우베카. 우베카는 중립, 평정, 무심이라는 뜻의 빨리어예요. 우베카는 균형된 마음으로 대상을 좋아함이나 싫어함이 없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평정하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베카 삼보장가를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 평정각지라고 합니다. 우베카는 시비 분별 없이 알아차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버릴 사자를 써서 버림의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라고도 합니다. 평정각지는 마음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4선정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평정한 마음은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체험하기 어렵고, 4선정에 들어가면 체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4선정이 뭔가 잠깐 볼까요? 4선정에 들면 3선정이 행복한 아주 지복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부터 벗어나서 중립적인 상태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머문다. 무상고, 무와 연기라는 세상의 이치를 알게 돼 원함이나 바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원함은 탐욕을 얘기하는 거고요. 바람은 그 분노, 성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알아차림만 남아 해야 할 일을 기능적으로 대응하는 평정한 마음 상태를 얘기한다.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마음, 삶은 자유로움 그 자체,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호흡조차 멈춘다. 사선전이 깊어지면 니로다 사막밭디 느낌과 생각조차 끊어진 상주멸정에 든다. 이게 사선정에서 얘기하는 평정한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름에 달가듯이, 구름에 달가듯이라는 게 어떤 느낌을 줘요? 유유자적한 어떤 그런 느낌이요? 유자적한 느낌. 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구름에 달가듯이 그러면 공존하는 공존. 공존, 네, 공존하는, 음. 요, 요, 이 달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요 달이 구름에 가렸다가 나타났다가 그 반복하죠. 근데 이 달이 구름이 가리고 구름이 지나가고 그런데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쓰죠. 그냥 무심하게 있잖아요. 무심하게 있으면 구름이 지나가면 드러났다가 또 구름이 이렇게 그 가리면 가려졌다가 음, 또 구름이 지나가면 드러났다가 구름이 또 그 하면 어떻게 되고 근데 그러니까 달은 무심하게 그냥 있어요. 그런 걸 구름에 달가듯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자기 할 일 하는 거 그래요. 그럼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덤덤한 마음? 무심한 마음, 담담한 예, 마음, 또 이 나그네 그러면 좀 서글프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맞아요. 요렇게 쓸쓸하다? 예, 어. 근데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이 세상이 그냥 아무 크게, 예, 말씀하세요. 세상에 그 뭐 별로 욕심 없이 그냥 뭔가를 음, 그 마음을 비우고 뭔가 음, 호련히 어 음, 그냥 떠나는 어떤 무념무상이라고 그래야지 되나? 음. 예. 여러분들이 그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를 봤을 때 마음이 이게 그 무심해요? 아니면 좀 쓸쓸해요? 아니면 안 됐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일반적으로 나그네가 조용하게 가고 있어. 그걸 봤을 때 느낌이 아, 참 쓸쓸히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뭐 인생이라면 다 그런 거지. 이런 무심한 느낌이 들어요. 무심하면서도 쓸쓸해 보이는? 응. 무심하면 쓸쓸해 보이는. 이제 사선정에 들어가면 쓸쓸한 마음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만 달가다시는 별로 보지 않고 나그네를 주로 보는 거예요. 나그네하고 나하고 이 동일시해 가지고 아, 참 저 쓸쓸하겠다.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평정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은 아닌 거예요. 음. 자, 이거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평정심은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내적 균형 상태를 이룬 마음이다. 이익이나 손실, 명예나 굴욕,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에 동요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 상태를 말한다.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는 중립적인 마음이라고나 할까? 가끔 무관심한 마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에고의 요구에 무관심하다는 것이지, 주위 사람들이 행복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아니다. 평정심은 냉담함이나 무관심, 공감할 수 없음 등이 아니다.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보지만 세상에 의해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만 세계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된다. 평정심은 단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담담한 마음, 무심한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정심은 무심한 마음이라 그러니까 가끔 무관심한 마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평정심은 자비로운 마음이다. 평정심은 사무량심이라고 불리는 네 가지의 삶의 태도 중 최고의 것이다. 평정심이 증오하는 공간은 자비시사, 즉 자의, 연민 그리고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근거가 된다. 여러분들이 자비시사란 말은 들어보셨죠? 자는 자애를 얘기해요. 비는 연민심, 시는 함께 기뻐함, 사는 이 평정한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자비시사 중에서 가장 그 최고의 태도가 평정함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평정심은 단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평정심은 세상 만물에 대해서 무생명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실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거 답할게요. 긍정적인 사고보다 평정한 사고가 더 유익하다. 서양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사고를 둘로 나눕니다.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와, 하지만 불교에서는 셋으로 나눕니다. 부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 그리고 평정한 사고. 부정적 사고보다는 긍정적 사고가 낫다고 하지만 긍정적 사고 역시 감정에 찌꺼기를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에 찌꺼기가 남기면 그게 뭐가 된다 그래요? 그게 업보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평정한 사고란 탐욕과 성냄, 편견이 없어서 긍정적, 부정적 사고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 단지 기능적으로 처리하는 마음으로 찌꺼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정한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밤에 꿈을 안 꿔요. 아라한들은 꿈을 꾸지 않는데요. 일체. 그러니까 그 즉시 그 마음을 다 처리하고 끝났기 때문에 아무런 꿈도 꾸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마음을 불교에서는 끼리야 마음이라, 끼리야 마음. 끼리야 마음은 단지 기능만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잘 처리하는 기능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끼리야 마음이라 그래요. 자, 이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칠각지 6가지를 다 채울 때 비로소 일어나게 돼요. 바른 사티, 법에 대한 부찰, 바른 노력, 희열의 요소, 경안의 요소, 삼昧 요소가 골고루 채워질 때 비로소 평정의 깨달음 요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정의 요소를 체험하기는 쉬운 거는 아니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평정한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구름에 달가듯이 가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한번 경험해 봤냐면, 그, 80년 5월 달 광주 항쟁 직후에, 광주 항쟁이 터지고, 제가 그때, 그 당시 대학생이었거든요? 이제 그, 오들들 사건, 김장일로서 활복 사건으로, 그, 감옥 갔다가 군대 가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11.6 사태로 박정희가 죽고, 그때 제대로 했어요. 학교 가니까 이제 막 그 민주화의 봄 그래가지고 온갖 뭐 데모하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다가 광주 항쟁이 딱 터져서 계엄 떨어지고 도망갔어요. 친구들하고 한 1년을 이제 숨어 살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느낌이 구름에 달가지 살았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내가
제대하고 오면서 어,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학비가 없는 거야. 이제 누나들한테 가서 누나 나 복학해야 됐으니까 좀 학비 좀 보태주시오. 그래서 학비를 이제 그 모아가지고 복학을 했어요. 복학하자마자 5.18이 터져가지고 또 도망 다니게 된 거야. 제적당하고. 근데 희한한 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이해하세요? 지킬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홀가분한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 내일 굶을지도 몰라. 근데 그냥 그 유인물 만들어서 그 뿌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이제 돈이 떨어지면 친구들한테 전화해. 그럼 친구 오라 그래. 그럼 또 몇 푼 또 줘. 또 그거 갖고 또 이제 지내는 거야.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살면서 그때처럼 자유로웠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킬 게 없으니까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구름에 달가듯이 내가 해야 될 일, 그걸 전두환에 저항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게 없이 그냥 아주 담담하게 활동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한 10여 명이 1년 내내 같이 다 살면서 그 운동한 적이 있었어요. 내 느낌은 그때가 구름에 달가듯이 살았던 느낌이고 평정한 마음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 여러분도 이런 좀 다르겠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평정한 마음으로 살았던 경험. 조수 선생님 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저는 그 지는 해, 저녁 해를 보면서, 음, 아무 생각 없이 음, 해에 그 물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음, 그냥 편안하게, 음, 해를 바라볼 때 그때 느낌이, 음, 음, 그 평정의 상태인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혹시 그 해변가에서 저녁 노을 지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네. 그 제가 서해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해가 지기 전까지는 노을 지기 전까지는 기러기가 끼룩끼룩거리고 울어요. 근데 노을 지는 순간 기러기도 조용해져. 신기하더라고. 근데 왜 그런 거 생각을 쭉 해봤는데 이 저녁 노을이 진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이 세상이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영원한 게 없다, 무상한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저녁 노을을 보면서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 노을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자기를 반성을 해. 그래서 그 평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공평한 마음이. 그런 느낌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김용 선생님은 비슷한 거 경험하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냥 감상에 젖어보기도 했고요. 음, 그다음에 그 눈이 올 때라든가 음, 비가 올 때요. 음, 그 낙숫물 바라보고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지적이 전 잘 모르겠는데 애를 낳을 때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힘들게 애를 낳았고요. 음,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근데 힘, 힘든데, 힘든데도 할 일은 다 하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힘들어도. 네. 근데 제가 주변 얘기 들어보면 애 낳을 때 엄청 힘들다 그러거든요. 네. 힘들어서 옆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욕을 억수로 한대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정한 사고라고 하는 거는 평정한 마음은 기쁜 일, 슬픈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쁜 일, 슬픈 일이 있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자기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상태, 그런 걸 평정한 마음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정한 마음 상태 꾸준히 해나가는 활동은 뭐냐? 그거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활동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고자 하는 활동, 주변 사람과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활동을 할 때 그거를 평정한 마음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평정한 마음 상태는 그냥 평온한 마음 상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아무 일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걔는 뭔가 자기 할 일,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공존의 활동들을 꾸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나가는 그런 상태가 평정한 마음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서 이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나그네는 왜 쓸쓸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구름과 그 어두네요. 해가 저물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이 나그네가 뭔가 인생에서 중요한 이 세상을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아니요, 떠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평정한 마음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보다는 땡볕에서 묵묵히라는 농부들 있죠. 그런 마음이 더 평정한 마음 상태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구름에 달같이 가는 나그네, 이 글을 쓴 박목월 시인 있죠. 박목월 네. 시인의 마음은 제가 느끼기에는 평정한 마음 상태를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구름에 달같이 가는 나그네 마음이 평정한 마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이 묵묵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어떠한 즐거움도 다 제끼고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평정한 마음 상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평정의 깨달은 것을 익히는 법에는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불교 주석서에 나온 얘기예요. 첫 번째, 존재를 향한 초연한 태도. 두 번째, 사물을 향한 초연한 태도. 세 번째, 존재나 사물에 관련하여 자기중립적인 사람을 피함. 네 번째, 존재나 사물에 관련하여 중립적이고 편파지지 않는 사람과 교제함. 다섯 번째, 평정의 깨달음 요소 개발을 위해 마음을 낸. 첫 번째, 존재를 향한 초연한 태도. 이거는 내가 좋고 싫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막 목매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을 향한 초연한 태도는 내가 어떤 물건을 엄청 아껴서 절대로 그 남한테 안 빌려줘. 이런 게 초연하지 않은 태도예요. 존재나 사물에 관하여 자기 중심에 살아없는 1번, 2번 존재에 목을 메고 다른 사물에 연연해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 중심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나 사물에 관련하여 중립적이고 편파하지 않은 사람과 교제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피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고요. 자, 이건 좀 어려우니까 더 쉽게 갑시다. 평정각지를 개발하는 길은 간단히 얘기하면 대항하거나 밀어붙이지 마라, 부드러워져라. 이렇게 3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이 대항하지 마라는 거는 그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물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걸 대항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밀어붙이지 마라 같은 말이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해줘라? 순리대로 부드럽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수용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봅시다. 정지 선생님과 한번 읽어보실래요? 깨달음을 도와주는 평정의 요소는 한번 아무리 작은 읽어보세요. 대항과
아무리 작은 대항과 긴장일지라도 거기에 집착하려는 자아, 동의시가 여전히 존재한다. 깨달음을 도와주는 평정의 요소는 현상들을 무아로 보고 미혹들에 휩쓸려서 자아와 동의시하지 않게 한다. 평정과 무관심은 다르다. 무관심은 일종의 미혹이고 무관심 속에는 혐오가 있고 그것은 평정이 아니다. 평정은 오직 열려 있으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다. 무관심은 닫혀 있고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무시하려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대화가 긴장일지라도 거기에는 집착하려는 자아 동일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감정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면 그 감정하고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깨달음을 도와주는 평정 요소는 현상들을 무화로 보기 때문에 미혹에 휩쓸려서 지금 일어나는 감정, 분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평정은 무관심과는 다르다. 무관심은 일종의 미혹이고 무관심 속에는 혐오가 있고 그것은 평정이 아니다. 평정이 열려 있으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관심은 내가 외면하는 거는 그 일종의 저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평정각질 개발하는 길을 더 쉽게 얘기하면 미소 짓고 이완호흡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 명상하는데 떠오르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좀 어떻게 바꿔보고 싶고 치워보고 싶고 거기 없애버리고 싶어. 그럴 때 그게 저항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미소 짓고 이완호흡을 하면 이것이 평정심으로 이끄는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의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가는 열쇠다. 여러분들이 명상할 때는 명상 중에 떠오르는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마음이 시끄러울 때 그게 딸려가서 싸우지 말고 그때 미소 짓고 호흡하라는 거고 평상시 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살 때 누가 내 마음을 긁어. 그러면 그때 그 긁는 마음,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미소 짓고 이완호흡하고 호흡으로 돌아가라. 그게 평정각지를 개발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김영덕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 유연해져라. 그대로 놔두라. 마음을 열고 생각을 둘러싼 긴장의 매듭을 놓아버려라. 느낌에 대한 혐오를 놓아버려라. 마음이 커지고 이완됨을 느껴라. 머리에 생긴 긴장을 풀어라. 마음이 고요해짐을 느껴라. 이제 미소 짓고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가라. 분노가 다시 일어난다면 같은 일을 반복해라. 그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생각 그 자체로 놔둬라. 마음을 열려있게 하고 정신적인 붙잡음을 이완시켜라. 머리에 생긴 긴장을 풀어라. 미소 짓고 부드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려라. 자, 마음이 성냄이 느낌으로 여러 번 되돌아가서 생각하지 말라. 매번 같은 식으로 다루어라. 느낌 그 자체로 놔둘 때 느낌에 대한 자아 동일시가 사라진다. 그래야 느낌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난다. 느낌의 무상성이 드러난다. 느낌에 휩쓸리거나 생각하지 않고 느낌 그 자체로 있게 하라. 마음을 열고 긴장을 풀어 사라지게 할 때 무아의 본성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무상고무아라는 존재의 제의 특성을 체험하는 방법이다. 계속 마음을 이완시키고 미혹을 놓아버림에 따라 집착은 약해진다. 마침내 집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정도가 되면 해방과 기쁨이 마음속에 채워진다. 기쁨이 일어나고 상당한 시간 동안 그 기쁨이 지속된다. 그 결과 마음은 매우 평온해지고 평화롭게 된다. 마음이 명상의 대상에 매우 쉽게 머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고 차분해진다. 그때 평정과 조화가 마음에 개발되기 시작한다. 자, 이게 평정각지를 개발하는 길이에요. 이
요즘 세 개 읽은 거,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어떤 뜻이에요? 미소 마음, 짓고 이완호. 예. 이거를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소 짓고 이완호 하더라도 마음은 또 어디로 돌아가요?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대항하거나 밀어붙이고 싶어 하죠. 그러면 다시 또 미소 짓고 이완호. 이걸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평정가, 나중에는 집착이 약해지고 해방과 기쁨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 기쁨과 행복이 상단기간 지속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고 차분해지면 그때 비로소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가 개발되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들 눈을 감아보세요. 자,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미소를 지으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보세요. 눈가 근육이 풀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자, 그 상태를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자기 호흡의 길에 맞춰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살펴보세요. 낮에 있었던 일이나 낮에 있었던 감정이나 낮에 있었던 느낌들이 떠오를 거예요. 어떤 느낌이 떠오르든지 한 발 떨어져서 바라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긴장이 이완됐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질 거예요. 날씨가 더워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잘 긴장 이완이 안 되면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오를 거예요. 그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 거는 머리에 긴장을 일으킵니다. 자,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 머리의 긴장을 살펴보세요. 긴장이 느껴지면 그 긴장을 내려놓고 미소 짓고 이완 머리에 긴장을 내려놓고 미소 짓고 이완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1분 30초가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한 발 떨어져서 살펴보세요.
어떤 감정도 어떤 생각도 1분 30초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긴장돼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머리에 긴장을 풀으시고 미소 짓고 이와 미소 짓고 이와 호흡해서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호흡기에 맞춰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머릿속에 또 느낌, 생각, 감정들을 한번 들어줘서 살펴보면서 1분 30초를 보내세요. 1분 30초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면 머리에 긴장을 풀고 이와 미소, 머리에 긴장을 풀고 미소 짓고 이와 미소하면서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계속 마음을 이완시키다 보면 생각, 감정, 느낌들이 떠오르는 빈도수가 줄어들 거예요. 빈도수가 줄면서 마음속에 잔잔한 평온한 기쁨이 일어날 거예요. 그 기쁨이 지속되는가 살펴보세요. 기쁨이 지속되고 마음이 평온하고 평화로우면 그때부터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가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다섯, 여섯 마음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든지 거기에 대항하거나 밀어붙이지 말고 스스로 미소 짓고 이와 호흡을 하세요. 그것이 평정심으로 이끄는 너드린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연해져라. 그대로 놔두어라. 마음을 열고 생각을 둘러싼 긴장의 매듭을 놓아버려라. 느낌에 대한 혐오를 놓아버려라. 마음이 커지고 이완됨을 느껴 머리에 생긴 긴장을 버리고 마음이 고요해짐을 느껴 이제 미소 짓고 부드럽게 호흡으로 나가라.
분노가 다시 일어난다면 같은 일을 반복해라.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생각 그 자체로 놔두어라. 마음을 열려있게 하고 정신적인 붙잡음을 이완시켜라. 머리의 긴장을 풀어라. 서 죽고 부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려라. 미소 짓고 이완 호흡. 이것이 평정심으로 이끄는 받아들이는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그 지름길이다. 자, 숨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자, 오늘 좀 날씨가 더워가지고 힘드셨죠? 그리고 이게 평정에 깨달음을 가는 요 마음의 요소는 우리가 경험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질문 없으면 오늘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끝낼까요? 그냥 다 눈에 졸음이 그득해가지고. 자, 그럼 오늘 끝냅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